기본을 잘 지켜야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기본을 지키지 않은 우리 동덕여대 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5일 대학 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디자인대학과 공연예술대학 발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2개 단과대학의 발전 방안 내용 중 공학 전환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총장이 공학 전환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학령 인구 감소가 되니까 갖고 와봐라, 대안을 좀 갖고 와봐라 교수님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공학 전환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논의 결과 본 사안은 의견 수렴 절차가 거칠 필요가 있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들어보자, 학내 구성원에. 그러면 의견 수렴 절차를 하면 되잖아. 이후 11월 10일 교무위원회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모든 구성원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공학 전환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으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하자는 거지. 이제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게 토론하자는 거죠. 주제를 놓고. 그러나 아직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이전인 11월 11일 오후부터 학생들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2월 12일 개최되는 3,000여 명 참여가 예정된 동덕 진로 취업 비교과 공동 박람회 현장의 직기와 시설을 모두 파손시켰으며 어떤 죄명이 해당하는지 이따 볼게요. 본관 점거를 시작하며 직원을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 내 모든 강의실 건물들을 무단 점거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교직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성인으로서 대화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있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 들어있긴 하네요. 대화 토론, 반대 토론을 해야 되고요. 반대 토론에 또 반대 토론을 해야겠죠. 그걸 배우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거 하는 거 배우러 가는 것이 대학이 아닌가 싶어요. 이와 같은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은 매우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외부 단체와 연계되어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외부에 무슨 대학생 연합 이런 데가 이제 붙겠죠. 노동 인권 단체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남녀공학 전환의 본 상황에 대처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위 현장 한번 볼까요? 반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거 주제 한번 해보자. 토론 주제를 딱 던졌어. 그럼 의견을 정리해서 의사를 교환해야 되는데 가서 스프레이 뿌리고 레카치를 해버리고 교수 감금하고 강의실 점거해버리고 취업을 위한 진로 박람회를 다 부숴버리고, 이게 맞나요? 예. 학생 집단들이 이 공학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공학을 찬성하는데 진로 박람회에 간 사람들을 진로 박람회 진행을 못하게 해버리면 반대 토론을 어디서 어떻게 하죠? 이걸 다 이렇게 해버리면 업무 방해가 되겠죠. 재물 손괴가 되겠고요. 요거 보세요. 여기 판 있죠. 판. 요 바닥 있죠. 요거 재물 손괴 될까 안 될까요? 지우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효용 가치를 낮췄기 때문에 재물 손괴가 됩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다 청소하고 원상복구시키는 데는 공학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등록금도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 토론은 주제를 공지했는데 주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일단 스튜디오를 다 부순 다음에 반대 패널이 돈을 내서 스튜디오를 고쳐서 다시 토론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남성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남성들이 불만을 표시할 주제나 아젠다에 대해서도 이러한 폭력 시위가 있었던가요? 예를 들면 예전에 군가산점을 없앨 때 다 부수고 그랬나요? 이렇게 디도스 공격도 한다고요. 동덕여대 포털 트래픽 공격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통만법 위반이에요. 주도한 사람 디도스 공격의 교사 방조가 되겠죠. 학생이라서 조금 결국은 학교가 학생을 처벌하지 못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양형이 적게 나올 거로 현재는 예상되지만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죄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동덕여대 선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실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하면. 행정 업무 마비를 위해서 목적성도 있네요. 업무 방해도 있고요. 업무 방해도 되고 정통만법도 됩니다.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 현황. 지금 추산이 되겠어요? 예. 이를 법적으로 소송하는 방침은 아직까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게 50매덕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추산하기 힘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추정액이 지금 20억에서 50억. 여기 보면 외부시설 대관료 박람회 부스 부순 거 그거 몇천만 원. 그리고 참여업체 피해 보상액. 참여업체가 막 준비도 했고 인건비도 투여하고 이것저것 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보상액. 총학생의 입장문. 저는 이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 총학생은 학생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학내 여론을 일단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공개되자마자 바로 한 3일 만에 다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게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뭔가 권위주의적인 조직 체계의 단점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가 이런 안건이 있어.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의견 어떤지 들어볼까? 이렇게 반대 토론도 해보고 우리끼리 공청회도 해보고 할까?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 어떻게든 항의하겠는데 돌격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총학생 나라는 학생 지원팀으로부터 피해 금액 청구 문서를 수신하였다. 10월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동덕 진로 취업 비교과 공동 박람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현장 점거 시위로 인해 발생한 파손에 대한 피해 금액 청구건이었다. 이에 총학생회는 혼란한 학내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소통해야 할 학교 본부가 가장 먼저 가장 자주 소통해야 할 요게 상대방을 이제 뭔가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넣는 거죠. 너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본부가 면담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면담도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장 만나 이러면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이럴 텐데 누구보다 빨리 돈으로 학생을 겁박하는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같은 날 총학생회 측에서 송부한 총장 면담 요청서의 경우 대학 본부는 이에 대한 답신으로 학교 부처와의 선제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총장을 바로 맞다이로 들어가는 건 좀 어렵고 우리가 지금 부서가 있으니까 그거랑 좀 만나서 논의를 좀 해보고 총장은 외부일 정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확정한 안도 아니고 그냥 디자인 대학에서 그런 제안을 해온 건데 거기 부서랑 좀 면담을 먼저 해라 했더니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면담 거부했다고. 명분이죠, 명분. 이 때문에 총학생회는 아직도 총장과 대화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끊임없는 대화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당장의 농성 해제만 급급한. 동성을 해제하지 대화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집을 다 부쉈어. 그리고 집을 점거하고 있어. 야, 우리 대화하자고 했는데 대화를 하려면 농성을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회생 방안이 있다. 총학생회가 다 같이 학교 관계자와 청소를 다 같이 하는 거지. 학내 청소를. 학내 청소를 하면서 중간에 광장에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놔. 그리고 총장님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혹시 정치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총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게 이 시위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거를 원상복구시키고 총장님과 대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중앙에 대화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놔두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거지 실시간으로. 동정여대 다 공학 전환 수업 거부. 반대도 있네. 그러니까 이런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9명은 자기 등록금 사용해서 학교 때려 부수는 거 동의하지 않았을 거잖아. 9명은. 이 건물 자체는 니들 것이 아니다. 학교 동덕재단의 것이죠. 뭐 학생들 것이란 건 가치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보시면 동덕학원이란 것은 학교 법인이에요. 법인. 동덕 여자 중학교와 동덕 여자 고등학교, 성덕 중학교, 동덕 여자 대학교 부속 유치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 법인입니다. 법인. 배려심 있는 시 부탁합니다. 음악관에 와서 이러지 좀 마세요. 보세요. 학내 의견 수렴이 안 돼 있잖아. 봐라. 시위에 왜 배려가 필요한가요? 그럼 막 시위하려고 옆에서 막 때려도 돼요? 총장 가서 막 좁혀도 돼요? 반대 시위, 예를 들면 공학 찬성 시위를 하기 위해서 반대 시위자를 배려하지 말고 때려도 돼요? 안 되죠.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학생들이 만만합니까? 학생들은 따지지 말고 학교한테 따지세요. 아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불법성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데 지금 요거의 논점이 이탈인 게 뭐냐면 공학 반대 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 시위를 하는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익명투 이 사람은 여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공학 전환이 문제다라는 주제의 아젠다에 꽂혀 있으니까 그 공학 전환을 꺼낸 학교 가서 따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백분토론 가서 반대편을 팼는데 백분토론 MBC에 따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댓글은 어떨까요? 공학 반대 입장에서 제가 댓글 달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측에 어쨌든 의견 수렴 절차 전에 반대 의견 표시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들의 일탈 행위, 일부 시위자들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정도. 더 나아가면 뭐 방향성도 설정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저렇게 일탈적인 시위하지 말자. 이런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요? 민주동독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연대하기 싫으면 침묵이라고 하라고? 그건 공산당 아니니? 오호. 익명 14 똑똑하네. 민주 자체가 너 의견도 들어보고 너 의견도 들어보고 아니야? 근데 너 의견은 못 듣겠다. 왜냐면 조용히 쉿. 내 의견 동의 안 하면 쉿. 박람회 물품을 100주년에서 가지고 있어서 박람회 업체가 다른 행사 못 간대요. 그걸로 인한 위약금이 쌓이고 있고 그걸 청구 중. 그걸 왜 저희한테? 너네가 그걸 막고 점거하니까 못 돌려주잖아. 그걸 왜 저희한테? 무적의 단어긴 하네 저게. 근데 학교 보수 비용 어디서 드는 거임? 낙서 말고 건물 어디 하나 상한 게 없던데. 건물이 어디 하나 깨졌으면 말도 안 함. 동상 닦으면 그만임. 닦는데 비용이 들잖아. 청소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종이 떼면 그만임. 떼는데 돈이 들잖아. 낙하 지우면 그만임. 지우는데 돈이 들잖아. 이게 지금 좋아요 10개나 받았네. 보수라는 게 건물이 부서져서 보수하는 것만이 보수가 아니고 청소하고 동상을 깨끗이 닦고 종이를 떼고 낙하를 지우는 것도 보수잖아요. 인력배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치우겠다고요. 이 학교야 이분 안 치울 것 같아요. 익명 원분은 결국 안 치울 것 같아요. 형사상 재책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특수재물 손괴입니다. 타인의 재물, 타인이죠. 이러면 또 이런 얘기 할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교는 우리 거다 이렇게 할까 봐. 우리가 우리 것을 이라고 주장할까 봐. 타인 겁니다. 소유자 학교 법인 동독학원의 재물. 형법 366조의 재물 손괴고요. 다 단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중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주거 침입 여기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일반 학생들은 원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이 경우가 최근에 판례가 바뀐 거예요. 보시면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학교 통학하기 위해서 오는 건 되는데 특수재물 손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불법 시위자들이 교내에 들어오는 걸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볼 만한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리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학교 관계자가 나가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불응했으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는 거고. 사람을 체포감금 교수님이죠. 교수님 연구실에 막 못 들어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한 거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에서 가중처벌한다. 직원 감금하고 박람회 기물 파손하고 과격해진 공학전환 시행 엄정된. 업무 방해도 되겠죠. 동독 학원의 업무 방해도 돼요. 폭행 협박으로 동반했기 때문에.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란 건 법인도 돼요. 자, 행정 직원들에 대한 업무 방해 되겠죠. 첫 번째. 교수들에 대한 업무 방해 되고요. 대부분 다중의 위력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특수가 붙어요. 대부분 특수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제명에서는 못 가게 하는 것도 감금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 특정 장소에 딱 이렇게 가둬야지 감금이 아니고요. 못 가게 하고 막 막아서고 이것도 감금입니다. 시간이 조금 결합돼야겠죠. 강력 폭행 또한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수업 들어가면 신상 턴다. 수업 들으러 갔다가 중간에 학생들이 수업하지 말라고 격앙되는 목소리로 교수랑 우리를 강의실에 내쫓았다. 수업 들으러 가는 강의실 들어가면 사진 촬영해서 커뮤니티에 박장하고도 협박도 하더라. 협박도 되고 강요죄도 되죠. 강요죄.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 폭처법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런 것들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되게 엄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1차원적인 범죄들 있죠.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물 손괴가 있죠.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하면 특수재물 손괴죠. 더 나아가면 폭처법상 또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은 무제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양형에서 끌어왔을 때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건 좀 애매하죠. 정치적이거나 여러 가지 학내 문제에 대해서 동독학원이 주동자 외의 사람들은 끝까지 처벌해달라 이렇게 하는 포지션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집시법 보겠습니다. 집시법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자는 시위 시작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 시위는 안 해도 돼요. 1인 시위는 그냥 하시면 돼요. 혼자 피켓 들고 하는 건 어디서든 해도 돼요. 자유야. 단체 집회는 왜 이렇게 해놨냐? 질서 유지가 필요하잖아. 질서 유지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법, 변호사비 모금 관련 안내. 근데 이게 기부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기부금품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정의 조항에.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추가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일시금 요걸로 해석하면 이제 제외가 될 수 있겠죠. 학교 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동창회 등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추당. 이거는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죠. 조금 저건 애매할 수 있겠네요. 폭력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법치와 제도가 잘 정비된 현대사회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민주화나 그런 의견 개진의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동덕, 자유투쟁 뭐 이런 거. 안녕하세요. 김민호님 어서 오세요. 시위 참가자들이 엠빵을 하잖아요. 엠빵. 벌금. 근데 저는 시위는 참가했었지만 뭐 락하는 취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사람도 나올 거고. 그거는 그런 만약에 학교가 시위 참가자들한테 민사소송 같이 건다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게 민사소송에서 주요 쟁점인데 불법 공동행위라고 해서 공동불법행위인데 그게 연대 청구예요. 그 뭐냐면 다 같이 내야 되거든요. 한 명한테도 무한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한 명을 때리잖아요. 두 명한테 그 피해 보상금 일단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연대 청구로. 그럼 한 명이 못 낸다. 한 명한테 다 받아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너무 가상적인 답변인 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학교가. 뭐 주동자들 근데 몇 명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단순히 가담했던 이런 사람들을까지 다 피고로 잡아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상품을 받아서 물자를 지원을 해줬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원고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겠죠. 이걸 단순 손해배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피고를 누구로 잡을지부터 소송 전략이 되겠죠. 그러면 보여주기식 아닐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학생들 돈 없잖아요. 저 같으면 주도한 몇 명한테 그 일단 선정해서 2,000원 낙하 청구를 할 것 같아요. 끼얹으면 사실상 상징적으로. 마감제. 그러면은 만약에 주동자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근데 주동자들이 저 이렇게 많이 한 거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구상 청구할 수 자기네들끼리 있죠. 맞아요. 구상 청구했어요. 서로 팔아넘기면서 배틀로얄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50억을 만약에 총학생회장한테 했다고 해볼게요. 50억. 그러면 총학생회장이 그걸 다 낼 수 있으면 내고 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불법 행위자들한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비율을 따지겠죠. 얘는. 근데 이렇게 많은 단체 건은 사실 상정하기 어려운 소송 구조라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소송 구조를 짤 때. 주동자들은 확실히 인생이 좀 큰일 난 건가요? 인생이 그 큰일 인자- 났다고 한 것은 이제 동독학원의 액션 어떤 소송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동독학원이 진짜 맘먹고 무조건 끝까지 받아낸다. 왜냐면 이거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걸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진짜 맘먹고 하면 주동자들한테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좀 난리가 나겠죠. 아,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동자들이 망할 수 있냐 인생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 사실.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인데요. 다 잡아서 하기 힘들겠죠. 왜냐면 다 잡아서 하려면 신상 특정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일단 첫 번째 특수재물 손괴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막 CCTV 동선을 다 확보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특정해서 인적사항을 다 확보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학교 측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걸 주동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고소하고 그 사람들의 민사소송을 제가 아까 생각했던 거예요. 일단 과대하게 청구해. 과대하게라는 건 조금 진짜 이론적으로 딱 받아야 될 금액 있잖아요. 딱 영수 명세표대로 그걸 딱 청구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학교 측이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의견 수렴이 될 거예요. 그 소송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취하해버리면 되니까. 나중에 또 취하고 고소 취하고 화해해주고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총장이라면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10억 가까이를 청구해놔. 10억까지 청구해놓고 청구 취지 변경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영수 내역이 확보되면 청소 비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 그 금액은 변동하겠다고 하면서 청구해놓고 여러 가지 제명으로 고소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하는 거지. 딜을 하는 거지. 사실 학교 측에서도 공학 전환에 대해서 학생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향후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죠. 협상책으로. 공사 기간 동안 피해보는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소극손해라고 합니다. 손해 3분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3분설이 있습니다.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적극손해는 라카 청소비, 페인트 질 벗겨내는 청소비. 소극손해는 뭐냐? 그 기간 동안 그 장소를 못 써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세 번째 위자료가 있겠죠. 이 세 개가 손해 3분설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항목에 들어갑니다. 남들은 없나요,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각군 상한학교와 경찰대학이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지 않아 사실상 남자대학으로 취급되었고 해사대학도 여학생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는 전북공학으로 전환됐다고 하네요. 이게 사람들이 조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남대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성 쿼터가 있어 막 해가지고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게 해주고 여대는 우리만 지켜. 그게 이제 비난점이죠. 그래서 여대의 공학 전환은 이거 이때까지 논점 끊고요. 논점이 끊겼다는 건 뭐냐면 불법 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논점들은 다 짚어봤고 이거 외에 공학 전환이 맞냐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죠. 위 주제로 가면 공학은 현대 사회의 흐름, 가치관의 반영, 변화의 반영이죠. 이제 여성 교육의 기회 평등이 충분히 보장돼 있고 사회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섞여서 활동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특정 성별 위주로 교육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회 직업적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약대의 많은 부분이 여대에 할당돼 있고 이대 로스쿨 정원이 할당돼 있는 것은 그 특정 대학이 교육부의 정책상 총정원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